처음엔 그저 한 건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달 할당량. 그 벼랑 끝에서 계약 하나만 채우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난 순간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낮게 울리는 목소리, 눈을 마주칠 때 느껴지는 묘한 온도, 그리고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표정. 결혼 20년이 넘도록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계약은 실패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 수 없는 불씨로 뜨거워졌습니다. 그 불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꺼지기는커녕 점점 번져갔죠. 만나면 안 되는 사람, 하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 어쩌면 다시 만나야만 하는 사람. 그날 이후로 내 하루는 할당량이 아니라 그 남자의 말 한마디, 그 남자의 시선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보험 설계사와 회사 대표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시즌 1. 이번 달 실적이 한 건 부족했습니다. 그 한 건만 채우면 다음 달은 조금 편해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한 건이 가장 어렵고 힘든 구간,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거절이 계속되니 제 목소리도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고객 명단에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현우, 지역에서 잘 나가는 회사 대표. 솔직히 이런 사람은 상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이런 연락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현우 대표님 맞으시죠? 보험 설계사 김미숙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시간 될 때 한번 오세요. 다음 날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짧지만 눈을 마주쳤으며 이상하게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펴고 설명을 시작했지만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보험 얘기는 천천히 해도 돼요. 오늘은 일상적인 대화가 하고 싶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죠. 12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고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떠올라서 내가 왜 이렇지 하며 마음을 다 잡았죠. 집에 오니 남편은 이미 PC방으로 나가고 없었고 식탁엔 차가운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까 하다 말고 낮에 봤던 그의 미소가 또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고객 전화를 돌리다 휴대폰 화면 속 그의 번호를 보았고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틀 뒤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얘기 마무리 못한 것 같아서요. 실례지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할 시간이 되실까요? 카페 구석 그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런데 비도 오네요. 그러게요, 이상하죠? 여우비인가 봐요. 둘은 그렇게 웃었고 그 후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빗방울이 굵어졌습니다. 집까지 태워드릴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내릴게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했어요. 잘 들어가세요. 네, 미숙 씨도요. 차 문이 닫히고 나는 빗속으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차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얼굴이 자주 떠올라서 나도 스스로 놀랬죠. 보험 계약이 아니라 그와 마주 앉아 있었던 시간이 생각나서 떨쳐내 보려 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휴대폰을 들면 그의 번호가 먼저 보였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과 보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며칠 뒤 우연처럼 그를 또 마주쳤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오래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은 없고 식탁 위엔 식은 밥만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죠.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다르게 보였고 거리의 소음도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내 일상 속에 새로운 색이 스며든 것 같아서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리고 그 표정 속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근처에 왔는데 잠깐 볼 수 있나요? 어디서 뵐까요? 망설임은 길지 않았죠. 아무 일 없다는 듯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에 반사된 빛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고 순간순간 커피잔 사이로 눈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눈을 피하면 괜히 더 어색해질 것 같았죠. 그는 별 얘기 없이 내 얘기를 들어주었고 최근 힘들었던 일, 남편과 스치듯 살아가는 얘기,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던 말들이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이상하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네요. 아, 그래요? 칭찬이죠. 대표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묘하게 흔들려서 나 스스로도 놀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그런지 발걸음이 계속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이 더 깊어지면 돌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업무가 끝나갈 무렵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처에 좋은 곳이 있는데 잠깐 가시겠어요? 네,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따로 생각할 틈도 없이 발걸음을 옮겼죠. 작은 골목 끝 조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낮게 흐르는 음악과 어두운 조명이 온몸을 감쌌고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아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고 그 시선이 오래 머물러서 저는 순간 당황했고 고개를 숙여버렸죠. 그 순간마다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그와 나 사이의 공기가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잔 사이로 번지는 손끝의 온도, 무심하게 스치는 손등,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눈빛이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를 나서니 바람이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내 어깨 위로 재킷을 걸쳐주었고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집 앞 골목까지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참 좋네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회의가 길어져 퇴근이 늦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을 때 사무실 문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일이 끝나서 미숙 씨 생각이 나서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았죠. 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지고 도로 위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전망대.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 곁에 서 있으니 춥지 않았습니다. 멀리 빛나는 강 위로 배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고 잠시 후에 그가 내 옆으로 조금 더 다가섰고 어깨가 스쳤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손을 빼야 한다는 생각보다 놓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우리는 강 위의 불빛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순간이 오래 남을 것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유 없이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퇴근길에 잠깐, 서로 하루의 작은 틈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그의 손길은 이제 낯설지 않았고 어느새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주 앉으면 더 이상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신발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멀리 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언제나처럼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이 이상하게 오늘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방 위에서 잡았던 그의 손, 그리고 돌아올 때 느꼈던 따뜻함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지금은 위험하게 달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죠.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그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했죠. 그는 이미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시는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고 네온 사인 대신 가로등 불빛이 드문 길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차 안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 파도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방 안에 들어서자 그는 내 코트를 벗겨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목덜미에 스쳤고 그 순간 숨이 짧게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눈빛이 길게 이어졌고 그 눈빛 속에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의 리드에 따라 그의 품에 안겼고 그 순간 오래 묵혀둔 갈증이 한 번에 터지는 것 같았고 수년 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그의 온기에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이 다가왔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파도 소리가 멀어졌고 대신 심장 소리가 귓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내 숨소리도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순간 그의 손길이 망설임 없이 내 허리를 감쌌고 그 온기가 깊숙이 스며들었으며 나는 그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 더 가까이 몸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한순간이 길게 늘어져 밤 전체를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점점 옅어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 순간은 평생 기억될 것 같았죠. 그 달빛이 사라질 때쯤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직 우리 두 사람만 남은 듯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더 깊이 미치도록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와의 황홀한 밤이 지나고 어느새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고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창문 밖 바다는 잔잔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가죠.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렸지만 한쪽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남편의 얼굴, 현관에 놓인 신발, 그리고 내가 사라졌던 시간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말이 줄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지만 마음은 느리게 가라앉았고 그의 손이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가 평소보다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손끝에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침실에 누워 있었고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와 그 조명이 방 안에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 버렸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 매일 밤을 새우는 사람. 내가 저 얼굴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는 맑음. 하지만 내 마음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빛이 따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만해야 하나 아니면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짧게 울렸고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잘 들어갔나요? 단 몇 글자였지만 심장이 또 크게 흔들렸죠. 나는 답장을 쓰려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이 꺼진 자리에는 내 표정이 비쳤고 그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이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차려둔 밥이 그대로 있었고 난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남편이 피곤한 눈으로 가게로 향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뒤에 겹쳐지는 어젯밤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 두 개의 시선이 교차하며 가슴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 안을 서성거리다 청소기를 켰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꺼버렸습니다. 책을 펼쳤다가도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이 눈부셨지만 그 저녁 햇살이 내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아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언제나처럼 같은 일상이지만 마치 세상이 나만 빼고 돌아가는 것 같았고 난 설레임과 죄책감의 무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지만 난 확인하지 않았고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다시 보면 이런 감정이 더 깊어질 거라는 확신,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서 은은한 참기름 향기가 나는 미역국 냄새가 풍겼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남편의 따뜻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놓여있는 작은 카드, 그리고 손글씨로 쓰인 메시지. 생일 축하해, 여보. PC방은 요즘 들어 자리 잡아가고 있어. 그래서 수입이 조금 늘었어. 뭐든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오늘은 같이 밥 먹자. 퇴근하고 근사한 데 예약해뒀어. 남편은 침대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나를 위해 상을 차리고 그대로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나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미역국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고 국물 속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묘하게 눈앞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핸드폰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잘 들어갔나요? 난 화면을 꺼버렸고 오늘만큼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집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 스테이크와 파스타, 그리고 촛불이 놓인 테이블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밖은 조명에 비춰진 밤거리가 조용히 번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알바비도 조금 아끼게 됐어. 야간에 애들이 와서 프로모션도 하고 PC방 음식도 세트 메뉴로 바꿨더니 손님이 늘었어. 남편의 눈빛은 오랜만에 조금 밝아져 있었고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내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미안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내가 잘할게. 그 말에 웃으려 했지만 난 순간 목이 메었고 남편의 잡은 손이 따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갑게 식은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지만 나는 오늘 하루 내내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와인잔 속 붉은 빛이 묘하게 흐릿하게 보였고 그 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나보다 조금 앞서서 걸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그의 그림자를 따라갔고 그 뒷모습이 이상하도록 낯설게 보였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웃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좋다. 오늘은 고마워. 나는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미소가 오랫동안 나를 보며 머물렀지만 내 마음은 그럴수록 더 무거웠습니다. 집 현관문을 닫고서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늘 하루 당신 생각 많이 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 혼자 있는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고 남편이 주방에서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난 뒤에도 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죄책감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만 나와줄 수 있나요? 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망설이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그가 알려준 장소는 도심 외곽의 조용한 카페 주차장이었고 그곳에 도착하자 검은 세단 옆에 서서 그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생일이잖아요. 어제는 전해드리지 못해서요. 제 마음입니다. 그 말과 함께 내게 차 키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데요? 나는 거부하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당신이 이 차를 운전하는 모습 보고 싶네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고 우리 둘만 남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난 그가 건네는 차 키를 받고서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열쇠의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풍기는 온기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가 선물한 차 안에 앉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은 아무 데나 가요. 목적지가 어디든지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발은 이미 브레이크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또 한 번의 일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밤은 길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옅어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숨소리가 더 많았고 서로의 심장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내 묵혀둔 오래된 아쉬움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죄책감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두운 새벽녘 그는 조용히 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보고 싶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 가슴속에 낮게 울렸고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새벽의 햇살이 조용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난 오늘 이후를 잠시나마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라고 말하고 있었고 누군가 나를 보며 미쳤다고 욕해도 난 그 약속 없는 내일을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작은 펜션, 오늘도 밤은 길었습니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낯선 향수가 코끝을 스쳤고 그 향이 머리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왠지 모르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그에게 더 가까이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데 왜 난 남편 생각이 떠오를수록 오히려 난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생각이 지워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내 피부를 타고 번져가고 있었고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가던 날 밤의 적막함과 지금 이 방 안을 채운 숨소리가 교차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남편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나를 여자로 바라보는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얼굴이 겹쳐지며 내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치듯 감싸주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을 덮으려는 듯 난 점점 더 그의 품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 간격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처음엔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새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기울이고 혹은 아무도 없는 그의 사무실에서 짧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은 무너졌죠. 보고 싶습니다는 말이 왜 이렇게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PC방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PC방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땀과 수고를 알기에 더 숨기고 싶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오늘 볼 수 있나요? 그 메시지 한 줄에 머리로는 안 되라고 말했지만 손끝은 이미 내라고 대답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자주 만났고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의 습관을 알게 되었고 그의 손길과 눈빛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낯선 시선, 주차장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그와 함께 찍힌 사진들. 혹시 우리 조심하는 거 맞죠? 그에게 그렇게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건 들키기 전까지라는 뜻이니까요. 그럼에도 나는 그날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선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도 남편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PC방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꽤 많을 것 같아 새벽까지는 계속 바쁠 거야. 문을 나서며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우리 예전에 가던 그 파스타 집 거기 가자.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밤 8시 호텔 라운지. 그는 늘 그렇듯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조용히 내게 와인을 따랐습니다. 잔을 들어 올리려던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손님이 계속 들어와서 오늘은 못 쉬겠다. 당신은 뭐해? 미팅 중 아, 그래, 그럼 일 봐. 손님이 찾아서 끊을게. 짧은 통화. 하지만 그 안에 묘하게 남편의 미안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서 내 앞에 있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표정이 조금 다르게 보였고 잠시 침묵하다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그리고 갑자기 아내 얘기를 꺼냈습니다. 둘 사이는 오래전부터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대화도 웃음도 거의 사라졌다고, 그렇다고 싸우는 건 아니라고 했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 그게 더 무섭다고. 그리고 조용히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그가 아내와 멀어졌다는 사실보다 그가 여전히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도 어딘가에서 나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는 다시 웃으며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신경 쓰게 했다면 미안해요.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말아주세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조금씩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답하지 않았고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수십 번도 더 되뇌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PC방 손님이 늘어서 조금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했고 그 말이 나를 더 죄책감 속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나를 설레게 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 씨, 잠깐 얼굴만 보여주세요. 이제 아무 얘기 안 할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호텔 라운지, 지난번과 같은 자리.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꽤나 고급스런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와 작은 펜던트에 아주 귀여운 다이아 하나가 작고 이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내 말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건 당신에게 잘 어울려서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펜던트를 손에 쥐었을 때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며 내 뒤로 돌아와 내 목에 그 반짝이는 다이아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손을 붙잡았고 그의 그 시선 속에 또 다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와 함께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호텔 라운지 창가 자리. 늦은 밤인데도 유리 너머 도시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잔을 사이에 두고 그와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당신이 좋았어요. 설레고 편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나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지 나도 헷갈립니다. 그 말에 심장이 잠시 멎는 것 같았고 그의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나는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와인잔이 유난히 붉게 보였습니다. 그가 또다시 덧붙였습니다. 우리 관계를 그냥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유지하면 안 될까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냥 옆에 있고 싶었던 건데 그는 왜 굳이 선을 그으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친구이면서 연인이라니 그건 결국 책임 없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더 편안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계속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내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사이는 또 다시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뭔가 모를 위기와 불안 속에 빠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가 말한 얘기가 귀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같으면서 연인처럼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남편은 아직 PC방에 있을 시간 테이블 위에 놓인 미지근한 물컵을 들고 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이 관계에는 미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난 참으로 무기력하게 그가 내미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그리고 나의 남편 서로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이상하게 자극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좋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으며 왠지 조금은 달라진 내 얼굴. 그러나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여자의 표정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였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네, 잘 들어갔어요. 그렇게 답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애써 잠을 청해보아도 잠이 들지 않았고 갑자기 남편의 얼굴과 그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한쪽은 오래된 의무, 한쪽은 낯선 설렘. 나는 그 사이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얼굴 못 봐요. 미안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였고 나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고객 상담 때문에 시내 카페에 들렀다가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였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단정한 차림에 한눈에 봐도 미모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내가 아는 그 남자의 미소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무슨 관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업무일 수도 있고 오랜 지인일 수도.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 그건 설명하기 어려운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고 나는 일부러 그의 시선을 피해 카페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불이 꺼진 거실에 스위치를 켰고 남편은 이미 PC방으로 출근했을 시간. 조용한 집 안에서 오히려 심장이 더 시끄럽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고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메시지함에 남겨진 그의 짧은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라도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가 맞은편 여자와 웃던 모습, 그 미묘한 눈빛. 나는 참지 못하고 그의 SNS를 훑어보고 있었죠. 사진은 거의 없었지만 게시물 속에 낯익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짧은 동영상 속에서 그 여자는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고 배경에 섞여있는 그의 웃음소리.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일까? 아니면 또 다른 나 같은 사람일까?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보험 상담 때문에 시내를 오가던 어느 저녁, 인적이 드문 골목 끝에서 그를 봤습니다. 그날의 그 여자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작은 모텔 앞.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돌렸지만 귓가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속을 어지럽히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모텔 앞에서 그의 곁에 있던 낯선 여자의 미소는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내뱉은 차가운 고백, 남은 건 공허와 끝없이 흐르는 눈물뿐이었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그림자, 그리고 점점 더 다정해지는 남편의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팔을 끼고 웃던 여자, 그리고 작은 모텔 앞에서 멈추던 발걸음. 그날 밤 이후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의 메시지가 도착. 오늘 잠깐 볼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죠. 확인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내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서 그는 늘 그랬던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고 내 안에선 그의 그 웃음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죠.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모텔 앞에서 그 여자의 손을 잡던 그의 손이 떠올랐고 마음속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묻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 하지만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네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햇빛이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끝내라는 목소리와 그냥 모른 척하라는 목소리. 하지만 결국 난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건지 나 자신에게도 답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건 한적한 저녁, 조용한 카페. 그는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웃었지만 오늘 나는 그 웃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나 봤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고 내 말을 들은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언제고 얘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을 모텔 앞까지 데려다 주진 않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말하지 않은 건 나도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내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옛날 기분을 내고 싶다고 해서 사무실 근처 허름한 모텔을 찾았던 거였는데 나는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없고 당신과도 그 이상의 약속은 못합니다. 그냥 서로 필요할 때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였으면 했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어떤 부부가 모텔을 드나들어요? 그것도 허름한,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건 미숙 씨, 잠깐.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느낌이었죠. 설렘도, 기대도, 미련도 모두.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로 필요할 때 기대는 관계요?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오늘로 끝내겠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쓰라렸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휴대폰은 고요했습니다.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번 오지 않았고 아침이 와도 저녁이 와도 그의 이름은 화면에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일은 그대로였고 고객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잡음 같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다 멈춰버린 손끝에 습관처럼 휴대폰을 잡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고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그와 주고받던 메시지를 스크롤했는데 손끝이 멈출 때마다 가슴속은 쓸쓸하게 비어갔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그 불빛 속에 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웃음, 눈빛, 그리고 마지막 침묵까지. 눈물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었고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그의 손길이 어깨에 얹히는 감각이 살아났고 숨이 막혔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우연히 마주쳤던 그 여자. 몇 번이나 떠올려도 왜인지 모르게 표정 하나하나가 잊혀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네, 설계사 김미숙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차갑지만 흔들림 없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정체. 나
그 사람 아내예요.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고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내 남편과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끝내지 못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죠. 마치 모든 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결론을 내려놓은 목소리.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 그에게 그녀가 보여준 낯선 친절이 연기였다는 걸. 나를 분리시키고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려는 아주 섬세하고도 치밀한 연기.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도 제자리로 돌아가야지요.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셋 말고 아무도 모르게 끝낼 겁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말 그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모텔에 같이 들어간 여자가 그의 아내였다면, 어렴풋이 그때 카페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의 옷, 입은 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이 그날 모텔에 들어가던 여자와 같은 여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안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그녀의 말대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밤속의 어둠에 갇혀 깊은 고민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모든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에 흔들림 하나 없이 모든 상황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말하던 사람. 나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 게다가 아름다웠고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깨끗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눈빛 속에 숨어있는 여유. 그 남자가 왜 저 여자를 떠나지 못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그리고 더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짧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마웠고요. 전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몇 분 뒤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온 건 짧은 문자였습니다. 미숙 씨, 이건 내게도 설명할 기회를 주었으면 했는데 갑작스럽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미숙 씨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방 안이 조용해졌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정말 끝난 건지 나만 끝내면 되는 건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내가 있었고 그 여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 남자의 번호도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죠. 그래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요즘 들어 남편이 유난히도 친절해져서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녁 식탁 위엔 김치찌개 대신 해물탕이 올려져 있었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좋아하잖아. 남편은 웃으며 내 그릇에 새우를 올려줬습니다. 식사 내내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는 남편의 모습, 평소와는 다른 뭔가 불안한 사람처럼 PC방 얘기, 가게 손님 얘기, 예전 여행 얘기까지 말을 끊이지 않고 해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그 다정함이 왠지 모르게 나를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이미 죄책감에 젖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설거지까지 해줬습니다. 주말엔 바람 좀 쐬자. 우리도 오랜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속으로는 자꾸만 생각이 꼬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예민한 걸까?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남편의 손이 내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왜 이렇게 무겁고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늦은 저녁, 오랜만에 울린 휴대폰 소리는 익숙한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깊은 숨소리가 잠시 먼저 들렸고
그가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나 지금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하루, 각자의 집, 그리고 서로가 없었던 시간. 미숙 씨,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는 없을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난 고개를 저었고, 아니요. 더 이상은 이제는 서로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허어 웃었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숙 씨 마음 존중합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전화를 끊자 고요한 정적 속에 내 숨소리가 거칠게 흐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그와 끝난 거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움직임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면 그저 있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며칠이 흘러도 그에게서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고 휴대폰이 조용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어색하게 다가왔죠. 뭔가 빠진 듯 허전했고 밤이 길어질수록 그 허전함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고 그 빈자리에 남편의 목소리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죠. 늦은 밤 PC방에서 온 전화. 오늘은 좀 일찍 마칠 것 같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주말 남편은 약속대로 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까운 집 근처 카페 그리고 한적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올 때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키고 돌아와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 물론 그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의 눈빛, 그 순간의 설렘, 어쩌면 더 오래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결정이자 우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이렇게 걷는 거 좋다. 응, 나도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의 연락도, 마음속 흔들림도, 그리고 불안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아침엔 남편과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같이 장을 보고 늦은 밤엔 PC방 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나는 그 웃음에 맞춰 웃었습니다. 물론 가끔 불현듯 그 남자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비슷한 체형의 뒷모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가 좋아하던 노래. 그럴 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는지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문자 알림 하나가 화면 위에 스쳐 지나갔고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나는 또렷하게 그 문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와이프를 사랑한다며 모든 걸 모른 척 해주세요. 가슴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번호를 눌러 메시지 대화창을 열었고 순간 거기엔 셀 수 없이 많은 사진들이 수신과 발신이 되어 있었죠. 내가 웃고 있는 사진, 와인을 마시는 장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는 그 회사 대표, 그와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 모두 다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난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리듯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마실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죠. 남편의 그 웃음 속에는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 눈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죠. 배신을 했다는 죄책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후회보다 그리고 전혀 후회되지 않는 미묘한 안도감. 나는 나한테 솔직했습니다. 그가 내리는 벌이라면 나는 이혼도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너무 잘해주었고,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질감 같은 게 있어서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남편은 가끔씩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웃었습니다. 그러나 난 그 웃음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시즌 1이 끝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듯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었고, 그리고 그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비밀과 더 깊은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보험 설계사와 대표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시즌2에서 이야기는 곧 이어집니다. 시즌1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시즌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